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물이 태양빛이죠. 태양빛과 몇 가지 물질을 이용하여 양분을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몇 가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CO2가 우리의 이산화탄소 물하고 비대가 가지고 양분 물론 이제 광합성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정확히 어떤 과정을 오늘은 그냥 광합성이라고 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둬야 되는데 광합성 화학 방식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비대라지가 이 과정에 들어가서 될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랑 물에다가 에너지를 추가해서 효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이거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보면 동화작용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라고 하면 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면 이제 물질이 커진다 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는 물질의 크기가 커진다. 이산화탄소라는 것보다 탄소 하나, 산소 2개짜리 이산화탄소, 수소 2개, 산소 하나짜리 것보다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짜리인 포도당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겠죠. 들어가 있는 물질의 양이 커집니다. 물질의 크기가 커진다, 동화작용. 여기까지 알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내년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화학반응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이제 화학반응식도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방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다 알진 않아도 되지만 방법적인 여기에 탄소가 6개 있어요. 그죠? 탄소 6개 있으니까 여기서 탄소 6개 맞춰줘야 돼요. 여기 수소 12개 있으니까 여기서도 수소, 지금 수소 2개니까 수소 6개 맞춰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산소가 총 12개, 여기서 총 18개의 산소가 있어요. 총 18개의 산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산소가 6개니까 여기서 12개 맞춰줘야 됩니다. 즉, 요 화학 반응식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광합성의 수 화학 반응식은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산화탄소 6개, 물 6개가 들어가서 포도당 하나와 산소 6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이거는 아마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 식물의 이제 잎이나 줄기에 있는 엽록체인데, 나무 줄기에는 엽록체가 거의 없긴 한데요. 어쨌든 식물과 꽃의 줄기나 이런 데도 엽록체가 발견되긴 해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거고,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확인한 거는 엽록체에서
아이온이나 칼륨 반응이 해서 청량색이 나타난다. 영록체의 녹말이니까. 녹말이라는 건 뭐냐면 녹말이 이제 포도당이 여러 개 겹쳐서 여러 개 결합돼서 만들어진 녹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이 이제 영록체에서 만들어졌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산소가 나오는 건 어떻게 확인했느냐? 페트병 안에 그러니까 페트병에다가 식물을 넣고 하루 동안 빛을 비춘 다음에, 즉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 불꽃을 넣었더니 불꽃이 커지더라. 이거는 산소입니다. 산소는 이제 조연성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소를 도와준다, 보조한다. 연소를 보조한다. 그래서 조연성에서 빛이 커지는 효과를 한다. 이게 산소가 되는 거예요. 광합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많이 볼 건 없어요. 위에서 설명한 거예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랑 같이 플러스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광합성이다. 그리고 이 포도당을 녹말로 결합해서 저장한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실험인데, 요거는 이제 실험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잘 봐주세요. 실험 과정. 세기는 밝기로 조절했다는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광합성량은 기포수를 세워서 측정했다.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고, 전등이 밝을수록 기포의 숫자는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이따가 그래프를 보겠지만 증가하다가 멈춰요. 증가하다가 기포 숫자가 계속 쭉 증가하다가 그 나오는 양이 멈춰요. 그러니까 멈춘다기보다는 증가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포수 나오는 양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포 숫자가 나오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 그래프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줄게요. 요 기포는 당연히 산소일 거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요거 잘 체크하세요.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기와 광합성을 보려면 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즉 수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그 다음부터 봅시다. 자, 여기 빛의 세기 있죠? 빛의 세기에 대한 그래프.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것도 좀 해볼 건데요. 어차피 그래프는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세기나 이산화탄소나. 자, 좀 전에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영향에서 빛의 세기와 광합성에서는 그 세기를 조절, 빛의 세기를 약한 데서부터 강하게 이제 조절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농도는 일정하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기를 조절할 거니까 농도는 일정했어야 돼요. 그럼 요 밑에서 이산화탄소하고 광합성의 관계를 볼 거면요, 이산화탄소 즉 탄산수소 나트륨의 농도를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바꾸고요. 얘를 조절을 하고요. 얘를 조절하고요. 그럼 이제 빛의 세기는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만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근데 그래프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증가하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증가가 멈춰요. 즉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돼요. 광합성량이 일정해져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즉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얘도 증가 쭉 하다가 증가가 멈춰요. 즉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일정 수준 되면 요 양이 일정해지느냐?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엽록체의 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 일정해지는 게 둘 다 엽록체의 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공장이 100개가 있어요. 공장이 100개가 있으면 공장 하나에서 10개씩의 물건을 생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공장이 하나 돌아갈 때는 10개, 2개 돌아갈 때는 20개, 3개 돌아갈 때는 30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건이 만들어져 나올 건데, 공장 100개가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더 집어넣는다고 물건의 생산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장이 10개가 다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개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적, 그러니까 물건을, 공장 100개가 다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10개, 20개, 30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재료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물건의 개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공장이 100개가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료를 더 많이 집어넣어도 100개의 공장보다 더 많은 양의, 그러니까 100개의 공장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공장이에요. 그 공장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산화탄소나 빛을 아무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농도를 높이고 세기를 높일 때마다 엽록체에서 그 광합성을 하는 숫자가 계속 증가하겠지만, 모든 엽록체가 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더 광합성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는 양이 증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온도는 조금 다른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 이상의 온도가 되면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피크.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효소의 작용 때문이에요. 효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인데,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인데, 얘는 특정 온도에서만 제대로 활동, 특정한 온도에서만 제대로 활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활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즉 활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5도, 37.5도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정해져야, 온도가 정해져야 되는 이유도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는 이제 특정 온도에서만 제대로 활동한다라는 거, 이거 보고 제대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세기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거는 이제 재료에 대한 얘기고요. 온도는 이제
너무 추워도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고 너무 더워도 일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춰진,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건 뭐 일을 하건 할 때 온도가 우리 몸에 이제 좀 적당한 온도일 때 능률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겨울철에 너무 추울 때도 공부 제대로 안 되고 여름철에 너무 더울 때도 공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적정한 온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온도에서만 제대로 활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광합성에 쓰이고 남은 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에서, 우리도 물을 계속 섭취를 하잖아요. 식물도 뿌리를 통해서 계속 물을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는 이유는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필요하게 쓰고 난 뒤에 물을 우리는 다시 또 배출을 하기도 해요. 소변으로 배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고 배출을 하는 것처럼 식물도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우리 몸의 그 식물체 내에서 쓰고 난 뒤에 버려야 되는 물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기공을 통해서. 요건 이제 그 식물 잎의 뒤편이거든. 잎의 뒷면, 그러니까 아랫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는 위의 면 말고 아래면, 식물의 이제 아랫면, 잎의 아랫면에 보통 이제 많이 있어요, 기공은. 그래서 요 기공을 통해서 이제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나간다.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나간다. 요게 이제 증산 활동이고요. 그럼 요 증산 활동이 일어나는 그 공기 중으로 나가는 요 기공을 이루는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불러요. 공변세포. 공변세포는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공변세포를 열고 닫는 거 이렇게 열고 닫아서 수증기를 이제 내보내는 건데, 기공은 주로 낮에 열려요. 광합성을 할 때 열리고, 밤에는 주로 닫혀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안 할 때,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는 주로 닫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낮에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기공이 낮에 열리고, 밤에는 광합성을 잘 하지 않으니까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공변세포가 닫혀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100% 다 닫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여기 조그마한 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은 주로 낮에 일어나는 거지 100% 낮에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밤에도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밤에도 증산작용이 아주 조금씩은 일어난다. 이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활동할 때는 소변을 자주 봐요. 소변을 계속 보는데, 밤에 우리가 잘 때, 우리가 활동하지 않을 때는 소변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보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낮에는 소변을 이렇게 쭉 잘 보는데 밤에 잘 때는 잘 보지 않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주로 하는 낮에는 수증기를 계속 내보낼 수 있고요. 광합성을 거의 하지 않을 때는 거의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밤에 소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죠. 가끔 보는데 그것처럼 이제 밤에도 조금씩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공변세포를 관찰을 해보면 뒷면에 많이 한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어요. 뒷면에서 많이 있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고요. 물관을 따라 잎까지 쭉 올라가는데, 그 증산작용은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잎에서 물을 쓰고 내보내니까 잎이 계속 물을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물은 끌어올려줘야 돼요. 즉 우리가 소변으로 물을 계속 배출한다 그래서 물을 안 먹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계속 증산작용으로 수증기를 내보내니까 물을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광합성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복습 정말 잘 하시고요. 복습 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요거 내용 점검하면서 문제 풀이할 테니까 복습 정말로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